읽을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 수학자이자 동화작가인 루이스 캐롤의 작품입니다.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도서관에 올라와 있는 영어 버전을 우리말로 해석한 걸 제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12장까지 있는데 오늘 제가 읽을 부분은 1장 토끼 굴속으로입니다. 앨리스는 언니 옆에 앉아 할 일 없이 강둑에 앉아있는 게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두 번 언니가 읽고 있는 책에 눈길을 주기도 했지만 그림이나 대화 하나 없는 책이지 뭐예요. 그림도 대화도 없는데? 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이런 책을 어디다 쓴다? 그리하여 늘 그러하듯 앨리스는 자기만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죠. 왜 있잖아요. 덥다 보면 잠도 밀려오고 약간 멍청해지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그래, 데이지 화환을 만들면 어떨까? 일어나 데이지 꽃만 주우면 되잖아? 그때 분홍색 눈을 지닌 흰색 토끼 한 마리가 쏜살같이 그녀 옆을 지나갔지 뭐예요. 그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또한 그 토끼가 이런 늦게 있는걸? 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것도 하나도 놀랍지 않았어요. 하긴 그녀도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좀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땐 모든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답니다. 토끼는 자신의 조끼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더니 더 서둘러 달려갔어요. 앨리스도 뒤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문득 그래, 난 예전에 한 번도 조끼를 입거나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토끼를 본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사뭇 일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토끼를 따라 들판을 뛰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산 울타리 밑에 크게 나있던 토끼 굴속으로 그 토끼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걸 보았어요. 뒤이어 앨리스도 거기로 뒤따라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지 하는 생각일랑은 안 들었거든요. 한동안은 터널 같은 토끼굴이 곧장 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뚝 하고 떨어졌지요. 그래도 머지않아 아주 깊은 우물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앨리스도 들었답니다. 근데 우물이 깊은 걸까요? 아니면 앨리스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린 걸까요? 한참을 내려갔다 싶은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싶어 앨리스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래를 봐도 죄다 깜깜해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양쪽을 봤더니 거긴 찬장들과 책장들로 꽉 차 있지 뭐예요. 여기저기엔 못으로 그림들과 지도들이 고정되어 있고 말이죠. 그녀가 지나쳐가던 선반에서 항아리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거기엔 오렌지 마말레이드가 적혀있고 그 안이 텅 비어있어 그녀로선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항아리가 떨어지면 누군가가 맞고 죽을 수도 있기에 그녀는 다시 그 항아리를 지나가던 선반 하나에 올려다 놓았어요. 이라며 앨리스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다시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겠는데? 그럼 집에서 얼마나 다들 나를 용감하다 생각할까? 그럼 이번엔 지붕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거야. 아주 그럴싸한 생각이었답니다. 아래로 계속 아래로. 이 떨어짐의 끝은 있을까요? 지금껏 수 킬로미터는 넘게 떨어진 것 같은데 라며 그녀가 크게 말했어요. 이러다 지구 중심까지 떨어지는 게 아닐까?
가만 보자. 그게 6,000km 라고 그러니까 앨리스는 아이들 공부방에서 이미 이런 종류의 수업을 몇 번 받아봤답니다. 정말 뽐내기엔 이만한 것도 없죠. 물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한 번 더 말해보는 것은 좋은 학습 태도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길이는... 근데 위도와 경도는 어디쯤일까? 당연히 앨리스는 위도와 경도가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자신의 방금 말이 멋지다고는 생각했더랬죠. 이내 곧 그녀의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이러다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 거꾸로 걷는 사람들 사이로 불쑥 솟구친다면 웃기겠는걸? 다들 기겁을 하겠지?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녀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게 기뻤어요. 게다가 모두 사리에 맞는 말들로 여겨졌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럼 일단 그 나라의 이름을 물어봐야지. 있지? 내 생각엔 그게 아마 뉴질랜드이거나 오스트레일리아일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허공에서 떨어지고 있는 게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거 있죠? 누가 이런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래, 질문을 많이 하면 날 질문이나 하는 어린애로 여길 수 있어. 안 되겠다. 질문 말고 어디 그 나라 이름이 쓰여진 데가 있을 거야. 아래로, 또 아래로. 계속 떨어지네요. 다른 할 일도 없었기에 앨리스는 곧 대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다이나가 오늘 밤 날 무척 그리워하겠지? 그럴 거야. 다이나는 앨리스의 고양이 이름이랍니다. 오후 차 마실 때 다이나에게도 접시에 우유를 담아줬나 몰라. 우리 귀여운 다이나. 나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하긴 허공엔 생쥐가 없지? 그럼 박쥐를 잡아먹으면 안 될까? 그게 생쥐랑 닮았잖아. 근데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몰라? 앨리스는 다시 졸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결에 혼자 대화를 계속 해나갔답니다.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이따금씩은 박쥐가 고양이를 먹나?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녀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답니다. 지금 그게 뭔 소용이겠어요. 졸리기 시작한 마당에 말이죠. 그러다 그녀가 막 꿈에서 다이나와 손을 잡고 걸으며 무척 들떠 말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있지 다이나, 진실을 말해줘. 너 박쥐 먹어봤어? 그 순간 쿵 소리를 내며 앨리스는 마른 잎사귀와 가지들이 쌓인 곳에 떨어졌답니다. 기어이 낙하가 끝이 난 거죠. 앨리스는 크게 다치지 않았기에 벌떡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위를 쳐다보니 온통 검었어요. 근데 그녀 앞으로 기다란 통로가 있지 뭐예요. 흰 토끼가 보이네요.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놓칠 수야 없죠. 앨리스도 바람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곧 토끼가 모퉁이를 돌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려왔어요. 내 귀와 수염 좀 봐. 이러다 정말 늦겠는걸.
그와 동시에 앨리스도 모퉁이를 돌았어요. 근데 토끼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지 뭐예요. 그냥 길고 낮은 복도에 들어와 있지 뭐예요. 천장엔 램프들이 일렬로 매달려 불을 밝히고 있었죠. 복도에 쭉 문들이 달려있는데 모두 잠겨 있었어요. 앨리스가 걸어가 보며 문을 차례대로 열어보았지만 다 실패하고서 중간쯤 왔을 때 문득 아 맞다, 여길 어떻게 빠져나가지? 라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순간 앨리스는 이제 세 다리 탁자에까지 왔어요. 단단한 유리로 만들어진 탁자였답니다. 거기엔 작은 황금 열쇠 하나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저 문들 중 하나와 맞지 않을까? 하지만 어쩔까요? 열쇠 구멍들이 너무 커서 작은 열쇠와 안 맞아 문들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하지만 돌아서 올 때쯤 낮은 커튼 뒤로 전에 못 보았던 작은 문이 하나 나 있는 게 보이지 뭐예요. 높이가 38cm쯤 되어 보이는 문이었어요. 그녀가 작은 황금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보니 기쁘게 딱 맞아 떨어지지 뭐예요. 앨리스가 문을 열어보니 작은 통로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토끼 굴보단 훨씬 작았죠.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통로에 머리를 내밀어 보니 눈앞으로 사랑스러운 정원이 펼쳐지지 뭐예요. 너무도 화사한 꽃들과 시원한 분수들을 보니 너무도 이 칙칙한 복도에서 그 정원으로 빠져나가고 싶어 앨리스는 안달이 났어요. 하지만 그 통로는 불쌍한 앨리스의 머리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인걸요. 도무지 어깨를 빠져나가게 할 순 없었죠. 내 몸을 망원경처럼 접을 수만 있다면. 아이 참, 접히기 시작만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하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앨리스는 한참을 버둥거린 끝에 지금 상태론 이 통로를 지나가는 건 무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작은 문 옆에서 기다릴 거 없이 그녀는 탁자로 되돌아갔어요. 혹시 뭔가 다른 열쇠가 있지 않을까, 아님 사람의 몸을 망원경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마법의 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요. 그때 그녀가 작은 병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세요? 이건 전에 여기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라고 앨리스가 말했어요. 병의 목엔 종이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날 마셔 라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적혀 있었답니다. 그건 정말이지 두말할 필요 없는 날 마셔 란 글자였어요. 살짝 현명했던 앨리스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먼저 맛만 볼까? 라며 그녀가 말했어요. 독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하니까. 왜냐하면 잘못 먹고 큰 화를 입은 아이들과 야생동물들에 대한 몇몇 불유쾌한 사건들을 예전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는 아주 간단한 것을 깜빡했기 때문이에요. 빨갛게 달아오른 부지깽이를 너무 오래 쥐고 있음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예리한 칼날에 손을 갖다 대었다간 피가 날 수 있어. 앨리스는 잊지 않았답니다. 그래, 독국물 표시가 있는 병에 든 건 마시면 큰일 나. 하지만 다행하게도 이 병엔 독국물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과감하게 맛을 보았어요. 그건 아주 달콤한 맛이었어요. 사실 체리타트와 커스터드 그리고 파인애플과 구운 칠면조와 태피와 버터를 발라 구운 토스트빵,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섞인 맛이 났다 곧 입에서 사라졌죠. 신기하네 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내 몸이 망원경처럼 작아지는 느낌이야. 정말 그랬어요. 그녀의 키는 이제 기껏 25cm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정원으로 가는 작은 문을 지날 수 있겠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답니다. 하지만 우선 그녀는 몸이 추가적으로 더 쪼그라드는지 살피려고 몇 분 더 기다려 보았어요. 굳이 초조하진 않았지만 한번 시작했음 끝을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양초 마냥 밖으로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이 꺼진 양초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려 했지만 원체 그런 걸 본 적이 없기에 잠시 더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자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보려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불쌍한 앨리스. 문에 갔더니 글쎄 작은 황금 열쇠를 깜빡 놓고 온 게 생각나지 뭐예요. 그녀가 탁자로 돌아와 보니 도저히 지금의 키로는 탁자 위까지 손이 닿지 않았어요. 유리 탁자 위가 훤히 보였지만 도무지 탁자 다리를 타고 오를 수가 없었어요. 유리가 너무 미끄러웠거든요. 아무리 시도해도 소용이 없자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뚝, 울어도 소용없잖니 라며 앨리스가 속으로 말했어요. 그러니 다소 감정이 누그러지네요. 잊어버리라 충고할게. 그녀는 자신에게 충고를 하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물론 그 충고를 받아들인 적은 극히 드물지만 말이죠. 때때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신랄하게 비난해 눈물이 쏙 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그렇게 게임을 둘이 하는 것처럼 연기한 적도 있었답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는 자기가 두 사람인 척 연기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지금은 두 사람인 척 연기해도 라며 불쌍한 앨리스가 생각했어요. 소용없어. 한 사람 정신머리 지니기도 벅차니까. 곧 그녀의 눈에 탁자 아래에 놓인 작은 유리 상자로가 닿았어요. 그녀가 열어보니 안에 작은 케이크 들어가 있고 거기엔 날 먹어 라는 글씨가 아름답게 적혀 있었어요. 그럼 먹어야지 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이게 날 커지게 해 열쇠에 손이 닿게 해줄 거야. 만약 이게 나를 조금만 커지게 해도 어쨌든 나는 문을 기어나갈 수 있을 테고 그럼 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난 상관없어. 한 입 베어먹은 그녀가 초조하게 말했어요. 어때? 어때? 그녀가 손을 머리에 얹어보니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깜짝 놀라는 사이 벌써 예전 크기로 돌아와 있지 뭐예요. 한 입 베어먹고 일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놀랐겠지만 이쯤 되니 앨리스로선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먹던 거 계속 먹기 시작해 곧 케이크를 몽땅
먹어치우고 말았답니다. 오늘 읽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번역해서 읽도록 마음이란 블로그에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것 같고 저도 읽는 내내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